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내일은 또 주말이 시작되죠. 예, 요즘에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물론 낮에는 조금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요. 또 바람도 벌써 이 느낌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아주 운동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한번 나가서 뛰시거나 또 아니면 또 요즘엔 또 사이클링 자전거 타시는 분 많으시죠. 아니면 워킹 걷는 거 몸과 마음이 다 아주 건강해지는 것을 아마 이 피부뿐만 아니라 이 느낌으로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프로축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먼저 서두에서 제가 그 성남 FC 이재명,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됐죠. 그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남 FC 지금 성남 지원에서 지금 수사 중이죠. 성남 지원인가요? 그 수원 지검인가요? 결국은 이제 기업 뭐 두산이라든가 그런 기업에 성남 FC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 그 기업들의 뭔가 부당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이 그 사건의 이제 쟁점인데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요 모정의 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 구조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 K스포츠 재단 아시죠? 그 기업들 후원하고 하는 그 구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런 기업으로부터 또는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무슨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제3자 뇌물 제공 한 그 범인으로 죄를 범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구조와 마찬가지로 성남 FC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뭐 그 기업으로부터 또는 뭐 성남 FC로부터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뭐 그건 나중에 수사 결과로 밝혀지겠지만 설사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뭔가 역할을 했다면 아마 그 죄책에서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인데요. 우리 그 프로스포츠 중에서 이른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출전을 해서 창단을 하고 또 운영을 하는 그 종목이 있는데 바로 이제 프로축구입니다. 그 프로축구에는 현재로서는 지금 13개 팀이 있거든요. 지자체가 출연하고 또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 축구 구단이 13개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이거든요.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제2의 이재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된 다음에 방송들에서 얘기할 텐데, 이 프로축구 구단을 운영하려면요 적어도 거의 100억 원 가까이, 1년에 100억 원 가까이, 뭐 많게는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뭐 200억 원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되는데요. 사실상 뭐 그 수익이 그 뻔한 그런 상태에서는 그 운영비의 대부분을 그 지자체의 그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구단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게 어떤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다고 구단 운영을 포기하거나 구단을 또 해체하기도 또 쉽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유혹을 갖게 되는 거죠. 즉 기업이 그 구단에 후원을 하는 그 대가로 뭔가 행정적으로 지자체에서 그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리스크가 이번에 이제 불거진 의혹은 성남 FC와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나왔지만 이거 다른 구단, 다른 지자체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마 전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2의 이재명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을 시작으로 해서 이른바 세금 먹는 하마라고 하는 이 지자체가 출연을 해서 창단을 해서 운영하는 이 프로축구 구단, 이른바 지자체 구단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시민 구단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몇 번의 방송을 거쳐서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약간 좀 정책적, 스포츠 정책적 관련된 얘기인데요. 프로축구를 좋아하거나 프로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한번 이 방송을 시청할 필요는 있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은 제가 제 홈페이지에 그 텍스트로 써놓은 그 글을 함께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첫 방송,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프로축구 지자체 구단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 법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 이 밑빠진 독 프로축구 지자체 구단 법적 형태와 관련한 기본 현황인데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13개 구단이 이제 창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축구 K리그에서 참가하고 있는 지자체 구단은 12개 구단이고요. 내년 시즌부터는 이제 충북과 청주가 지원을 하는 청주 FC가 내년에는 이제 K리그 2부 리그 K리그 2부터 이제 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3개 구단이 되는 거고요. 일단 일부에서는 시민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정확한 의미는 시민구단이라기보다는 지자체 구단이 더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오너십과 관련해서 기업구단이다, 시민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기업구단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는 뭐냐, 보통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죠. 대기업. 그런 기업이 오너십, 그러니까 그 지분, 대부분의 그 지분을 갖고,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이 그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오너십 측면에서는 보통 시민구단 하면 시민이 그러면 오너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보유한 주식, 그 지분이 이른바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또는 적어도 다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지자체 구단은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것 같이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체육회가 보유하는 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오너십 기준에서 보면 시민구단이라기보다는 지자체 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시민구단이라고 하면 FC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처럼 일반 시민들이 대주주 또는 어떤 의결권에 있어서 다수를 점하한 경우가 시민구단의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구단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시민구단이라기보다는 지자체 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먼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현재 K리그 1과 K리그 2, 1부 리그와 2부 리그에 참가하는 지자체 구단은 총 12개입니다. 무순으로 얘기하면 광주FC, FC한양, 부천FC, 1995, 충남 아산FC, 경남FC, 김포FC, 안산그리너스, 강원FC, 인천유나이티드, 수원FC, 대구FC, 성남FC. 아이고 많네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청주FC가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 구단들의 법적 형태를 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있고요. 재단법인, 그다음에 사단법인,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요 형태별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크게 주식회사는 7개 주식회사 형태로 있는 것이 7개 구단입니다. 성남FC, 강원FC, 그다음에 광주FC, 그다음에 부천, 그다음에 대구, 인천, 그다음에 안양, 이렇게 안양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이게 어디냐? 여기 부천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깐요. 아이고, 하도 제가 복잡을 해서 경남 FC 이렇게 7개 구단입니다. 이 7개 구단은 주식회사, 영리법인이죠. 영리법인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이죠. 재단법인 형태로 있는 것이 FC 안양하고요. 그 다음에 김포FC, 최근에 창단됐던 김포FC, 그 다음에 수원FC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은 충남 아산FC하고요. 안산 그리너스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창단된 청주FC는 좀 특이하게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인 형태에 따라서 뭐 오너십 구조가 다르고, 그다음에 사원의 책임, 그다음에 뭐 임의 해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주무관청의 감독 여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프로축구를 영리축구를 본질로 한다고 하면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영리축구하고는. 그러나 또 일각에서 이 프로스포츠를 뭐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공익성을 강조한다면 주식회사보다는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또는 뭐 사단법인,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맞느냐와 관련해서는 뭐 보는 시각이라든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은 또 다음에 관련된 주제 방송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주식회사든 지금의 현황에 의해서는 그 지자체가 구단의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형태인 FC 안양, 그다음에 수원FC, 김포FC, 충남 아산FC, 안산 그리너스는요, 그 지자체가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출연을 했습니다. 자본금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창단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식회사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지자체 또는 지자체 체육회가 최대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총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배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자체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또 표로 정리를 했지만 강원FC가 뭐 강원FC나 경남FC나 광주FC나 대구FC나 성남FC나 인천유나이티드나 지자체 또는 지자체 측이 최대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뭐 강원FC 같은 건 47%가 넘고요. 경남FC도 과반이에요. 경남FC가 뭐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적지만 그러나 최대 주주고요. 대구 FC도 조금 뭐 17%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최대 주주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성남FC가 가장 많습니다. 성남FC가 성남시 장애인 체육회가 갖고 있는데요. 뭐 최고 많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체육회하고 청소년 재단인가 합쳐서 65.2%를 가지고 있고요. 대구 FC가 가장 적은데요. 12.6%입니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분이에요. 하지만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지배력, 지배구조 형태에서 지자체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고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관련된 주제의 방송에서 아마 한 4번, 5번, 많게는 6번 정도, 아마 그 정도 그 방송에서 아마 제가 다룰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세금 먹는 하마, 이 프로축구, 이른바 지자체 구단과 관련해서 그 첫 번째 방송을 했고요. 뭐랄까요? 결론은 제2의 이재명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아직 수사 과정 중이고요. 아직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섣부른, 제가 단정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뭔가 그 문제가, 성남 FC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제2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자체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방송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